한순심 여사의 반란. 지은이 미세스 한. 11번째 이야기. 꼬랑지를 내리다. 그날 저녁, 고집은 아파트 입구에서 초조하게 재민과 나경을 기다리고 있다. 손에는 과일이 담긴 봉지를 들고 있다. 이제 까만 봉지가 부끄럽지도 않다. 저만치서 재민과 나경이 신혼여행 가방을 들고 오는 것이 보인다. 서로 웃어가며 장난까지 치고 있다. 고집의 얼굴이 환해지며 재민과 나경에게 다가간다. 재민이 나경의 볼에 뽀뽀를 하자 나경은 싫지 않은 눈빛으로 재민을 흘겨본다. 모카, 달달한 신혼이다. 한서방! 고집이 부르자 재민의 시선이 고집에게로 향한다. 혹시 봤을라나? 민망해진다. 꾸벅 고개를 숙이고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빠, 이 시간에 어쩐 일이에요? 나경이 놀라서 묻는다. 이런 밝은 대낮에 잠들어 있지 않은 아빠를 보는 것도, 아파트 앞에서 보는 것도 처음인 것 같다. 니들 신혼여행에서 오는 날이잖아. 얼굴에 철판을 깔고 고집이 말했다. 이상하다. 나경의 눈이 의혹으로 깜빡거렸다. 상견례장에도 온 적 없던 아빠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라고 집에 들어오다니. 저희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 아빠 같지가 않네. 전 밤늦게나 겨우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나경은 고집의 손에 든 과일 봉지를 보고 묻는다. 이건 또 뭐예요? 복숭아, 네 엄마가 좋아하잖아. 점점 더 이상하다. 내 아빠가 아니다. 아빠, 무슨 일 있죠? 순간 당황한다. 뭐라고 해야 할지 망설이는 찰나 재민이 그러지 말라고 나경을 툭 친다. 아니, 난 너무 신기해서 그러지. 아빠가 뭐 사들고 오는 거 처음이란 말이야.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별다른 의미 없이 던진 질문이었지만 고집의 가슴이 뜨끔한다. 이래서 죄짓고는 못 산다고 하나 보다. 얼른 말을 돌린다. 어서 들어가자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세 사람은 아파트 현관 앞까지 왔다. 초인종을 누르자 기다렸다는 듯 문이 열린다. 어서 와. 재민과 나경이 들어서자 순심이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맞는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게 한서방. 순심이 재민의 인사를 받아준다. 나경이 순심을 안으며 어리광을 부린다. 엄마. 나경의 등을 두드려주며 순심이 어리광을 받아준다. 그래, 신혼여행은 즐거웠어? 무지 좋았어. 나경이 순심의 품에서 빠져나와 재민을 보고 웃는다. 고집이 왔을 거라는 상상은 못하고 순심이 둘러댄다. 네 아빤 사건 때문에 못 온대. 어라, 이게 무슨 소리야? 아빤 우리랑 같이 왔는데. 아빠? 왜 안 들어와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집에는 걸음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다는 말이야? 현관을 노려보자 고집이 뻘쭘한 얼굴로 들어선다. 순심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한다. 고집이 순심의 표정을 살피며 까만 봉지를 내민다. 이거. 고집이 내미는 손은 보지도 않은 채 순심은 고집의 얼굴만 쏘아본다. 나경은 부모들의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고 주저리 풀어놓는다. 아빠가 엄마 좋아한다고 복숭아 사왔대. 엄마 신기하지, 그치? 우리 아빠가 이 시간에 먹을 걸 사들고 들어오다니. 역시 사위가 무섭긴 무서운가 봐. 그치 엄마? 거기에 대한 답은 하지 않고 순심히 나경에게 말한다. 배고프지? 엄마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어. 옷 갈아입고 올게 엄마. 잘 받아야지. 나경이 재민을 데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다. 순심이 봉지를 받지 않자 뻘쭘해진 고집은 과일 봉지를 한 옆에 두고 안방으로 들어간다.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 말이 말 같지 않은 건가?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으로 고집을 노려보다 순심도 안방으로 따라 들어간다. 안방에 들어온 순심은 고집을 싸늘한 표정으로 쳐다보며 따진다. 보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여긴 왜 와? 뻔뻔스럽게 나가기로 했다. 지금은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애들 신혼여행에서 오는 날인데 당연히 와야지. 그래도 내가 아빠인데. 기가 막힌다. 코웃음이 절로 난다. 아빠? 당신이 언제부터 아빠였어? 태어날 때도 생일날도 학교 입학식, 졸업식, 상견례까지 언제 당신이 참석해준 적 있어? 절만 받고 빨리 가. 당신 잘 쓰는 말 있잖아. 사건 터졌다고. 그러지 말라는 듯 순심을 부른다. 여보, 당신도 내 말 들으면 이해할 거야. 내 말부터 들어봐. 고집이 순심의 팔을 잡자 징그러운 물체라도 닿은 양 확 뿌리친다. 이제 아예 사정쪼다.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문이 열린다. 재민과 나경이 한복으로 갈아입고 들어오고 있다. 순심이 얼른 표정 관리를 한다. 고집은 또 기회를 놓쳤다 싶어 떨떠름해진다. 앉으세요. 재민의 말에 고집과 순심은 자리에 앉는다. 고집이 순심 가까이 붙으면 순심이 조금 떨어져 앉고 고집은 다시 순심 쪽으로 다가앉는다. 재민과 나경이 큰 절을 올린다. 고집의 시선은 나경과 재민이 아니라 순심을 향해 있다. 그래, 서로 위해주고 행복하게 살게. 순심이 덕담을 해주었다. 인사를 마치자 네 사람은 식탁으로 향했다. 식탁 위에는 진수성찬이 놓여 있었다. 역시 사위사랑은 장모다. 고집이 갈비찜을 향해 젓가락을 움직이자 순심이 싫은 표정을 하며 얼른 갈비찜 그릇을 재민 앞으로 놓아준다. 많이 먹게 한서방. 나경아, 너도 많이 먹어. 고집이 굴비를 향해 젓가락을 움직이자 순심이 그것도 재민의 앞으로 옮긴다. 동그랑땡에 손이 간다. 그것조차 나경이 앞으로 밀어준다. 의기소침해진 고집은 더 이상 다른 반찬을 향해 젓가락을 내밀 수가 없다. 맨밥만 꾸역꾸역 먹는다. 어머님, 갈비찜 진짜 맛있어요. 최고예요. 엄지손가락까지 지켜들며 재민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순심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어린다. 엄마도 먹어. 말로만 먹으란다. 나경의 신경은 온통 재민에게로 향해 있다. 다른 반찬을 집어들고 재민의 입에 넣어준다. 이것도 먹어봐. 우리 엄마 음식 솜씨 진짜 좋아. 보기만 해도 좋다. 그러다 옆에 고집을 보고는 표정이 싸늘해진다. 왜 와서 이 좋은 분위기를 망치는 거야? 외톨이다. 아무도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는다. 고개를 돌리다 휴지통을 보았다. 자기가 사온 복숭아 봉지가 버려져 있다. 밥맛이 다 달아난다. 수저를 놓고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밤이 되었다. 고집이 침대에 앉아있자 방으로 들어온 순심이 한마디 한다. 아직도 안 갔어? 빨리 가. 가긴 어딜 가. 애들도 있는데. 피식 실소가 나온다.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데 나경이 좋아서 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만해 재민씨. 애들 방을 쳐다보다 순심이 한숨을 내쉬고 허락한다. 좋아. 그럼 애들 갈 때까지만이야. 알았어. 무조건 오케이다. 당장 나가라는 말을 듣지 않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다. 침대에 몸을 눕히자 순심이 침대 위로 올라와 고집을 확 밀쳐버린다. 굴러떨어져 아픈데 화를 낼 수가 없다. 참 최고집 신세 철양 맞다. 뭐라고 할라치면 나가라고 눈을 부라리는 순심 때문에 변명 한마디 하지 못했다. 눈치만 살피다 어느 순간 잠이 들었나 보다. 이불도 없이 맨 바닥에서 자자니 추웠다.
살이 없는 체질이라 맨바닥에 뼈가 닿자 베겨서 아팠다. 몸을 일으키고 침대를 보자 순심이 고운하게 잠들어 있었다. 살짝 올라가서 자도 모를 것 같았다. 몸을 조심스럽게 움직여 순심 옆으로 가서 누웠다. 편하다. 세상에서 제일 편한 공간이다. 안락함을 채 만끽하기도 전에 다시 몸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아팠다. 무방비 상태에서 당한 일이라 더 아팠다. 옆에 내가 우라가 치밀었다. 뭐라고 하려는 찰나 무섭게 노려보는 순심의 표정을 보자 의욕이 사르르 죽어버렸다. 깨갱 꼬랑지를 내리고 맨바닥에 또 몸을 눕혔다. 아이고, 내 팔자야. 잠결이었지만 기척 하나는 확실히 알아챘다. 조심스럽게 침대로 올라오는 남편이 느껴졌다. 애들 때문에 쫓아내지 않은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침대로 기어 올라와. 넌 내 인생에서 영원히 아웃이야. 아웃. 열이 올라 발로 뻥 차버렸다. 남편이 침대 밑으로 굴러떨어졌다. 쿵 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 아이구 하는 비명도 들렸다. 아플 것이다. 당연히 아프겠지. 그럼 아프라고 밀쳤는데 아프지 않으면 안 되지. 고수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 몸을 일으키고는 뭐라 할 기세라 먼저 선수를 쳤다. 죽일 듯이 누려보자 꼬리를 내리고는 바닥에 몸을 눕힌다. 흥이다. 하나도 안 불쌍하다 이놈아. 네가 나한테 지은 죄 다 갚으려면 다음 생을 온전히 봉사해도 어림없다. 편안하게 넓은 침대를 차지하고 잠을 청한다. 내가 저 인간을 제압하다니 살만 나는 세상이다. 그렇게 아침이 와버렸다.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일어났더니 침대가 텅 비어 있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벌써 환했다. 어젯밤 잠을 설쳤더니 늦잠을 잤나 보다. 시계를 보니 벌써 9시가 넘었다. 이런 지각이다. 최고집 인생에서 없는 단어인데 정년을 앞두고 이게 무슨 꼴이람.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가서 씻고는 거실로 나갔다. 다들 늦잠을 잤는지 이제 막 식사를 끝내고 일어나는 참이었다. 밥 한 술 얻어먹으려고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재민의 인사에 나경도 고집을 본다. 놀란 얼굴이다. 아빠, 출근 안 하셨어요? 지금 당장은 출근보다 마누라 마음을 풀어주는 게 급하다. 과감하게 거짓말을 한다. 오늘 일요일이잖아. 헐, 우리 아빠에게 언제 일요일이 있었지? 나경과 순심이 빠르게 시선을 교환한다. 언제부터 일요일을 챙겼다고? 뭐 그런 뜻이다. 순심이 입을 삐죽인다. 그러거나 말거나 고집이 식탁 의자에 앉는다. 밥 줘. 고집의 말에도 순심은 들은 척도 안 한다. 생각 같아서는 없다고 쫓아내버리고 싶지만 사위 앞이라 참는다. 엄마가 왜 저러지? 빨리 밥그릇 대령 안 하면 소리 지를 텐데. 재민씨 앞에서 아빠 소리 지르는 건 보이고 싶지 않은데. 잠시만요, 아빠. 제가 준비할게요. 얼른 대답하고는 전기밥솥 뚜껑을 열자 기함을 하겠다. 밥솥이 비어있다. 이런, 어떡하지? 밥이 없다고 하면 난리가 날 텐데. 고집의 눈치를 살피며 순심에게 묻는다. 엄마, 아빠 밥은? 없어. 가타부타 설명도 없다. 미안하단 기색도 없다. 아무래도 사건이 터질 것 같다. 눈을 감고 폭탄이 터지길 기다리는데 조용하다. 아빠의 고함이 들리지 않는다. 고개를 들어 살피자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나 나올 법한 일이 우리 집 주방에서 벌어지고 있다. 아빠가 엄마의 눈치를 살핀다. 뭐야? 뭔가 이상하다. 엄마 아빠가 이상하다. 우리가 신혼여행 다녀온 동안 서로의 영혼이
바뀌어버린 거 아니야? 누나를 굴리며 상황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데 아빠의 목소리가 들린다. 나경아, 아빠 라면 하나 끓여줄래? 허걱. 진짜 허걱이다. 어렵던 시절 라면 질리게 먹었다고 쳐다보지도 않던 라면을 끓여달라니. 놀라운 건 놀라운 거고 일단 대답부터 했다. 예, 아빠. 얼른 냄비를 꺼내 물을 올린다. 그 사이 순심은 재민을 데리고 거실로 나가버린다. 밥 달라는 말에 순심이 대답도 하지 않는다. 예전 같으면 벌써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날아갔겠지만 지은 죄가 있어서 고집은 꾹꾹 눌러 참았다. 그런데 밥이 없다니, 밥이 없다니, 이 많은 반찬을 두고도 밥이 없어 먹을 수가 없다니. 해도 너무한다. 속에서 천불이 인다. 그냥 평소대로 확 소리를 질러버릴까 싶었지만 참았다. 도장까지 찍은 마당에 더 성질을 건드리면 안 된다. 순심에게는 통하지도 않을 것 같아 나경에게 부탁했다. 나경아, 아빠 라면 하나 끓여줄래? 라면으로 만족하기로 했다. 그런데 라면도 없으면 어떡하지? 영락없이 또 굶어야 하는 거야. 라면이라면 질색을 하는 고집 때문에 집에는 라면이 없을 때가 많았다. 다행히 나경이 싱크대에서 라면을 꺼냈다. 휴, 다행이다. 참, 밥 얻어먹기 힘들다. 나경이 라면을 끓이는 사이 순심은 거실에서 신행 음식을 바리바리 싸고 있다. 각종 떡과 김치, 장산적, 간장게장, 호두장과에 더덕고추장, 장아찌까지 없는 것이 없었다. 어머니 뭘 그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재민이가 옆에서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내 딸 잘 봐달라고 보내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라고 전해드려. 예, 어머니. 나경아, 너도 시댁 갈 준비 빨리 해. 순심이 주방을 향해 나경을 불렀다. 알았어, 엄마. 고집에게 라면도 끓여준 참이라 나경은 얼른 주방에서 나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준비를 마친 나경과 재민에게 순심이 신행 음식을 건네준다. 고집도 옆에서 보고 있다. 어머님께 안부 전해주고. 예, 어머님. 순심이 나경에게 신신당부를 한다. 가서 책 잡히지 않도록 잘해. 알았어, 엄마. 그럼 아버님, 저흰 가보겠습니다. 고집에게 꾸벅 인사한다. 아빠, 우리 갈게요. 엄마, 자주 올게. 나경의 말에 순심이 아차 싶다. 자주 오는 건 사절이다. 자주 들락거리면 우리 이혼한 거 다 들통난다. 아직 남들에게 알리고 싶은 맘 없다. 한서방, 잠시만 기다리게. 내가 나경이에게 할 말이 좀 있네. 순심이 나경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간다. 뭐? 미쳤어, 엄마? 이혼을 왜 해? 놀랄 노짜다.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다니 그래서 아빠가 저렇게 저자세가 된 건가? 아빠한테 여자가 있더라니까. 나경이 펄펄 뛰지만 않았다면 그 얘기까진 안 했을 것이다. 아직도 자존심이 무척 상한다.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은. 엄마는 그게 믿겨져? 자세히 알아봐. 난 우리 아빠 가정에 무심하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 이놈의 기집애하고는 내가 저 때문에 참고 산 건 생각도 안 하고 지 아빠 편을 들어? 남편뿐만 아니라 딸에게까지 배신감이 느껴진다. 더 이상 구구절절 설명하고 싶지도 않다. 알고나 있으라고. 밥하기 싫다고 한서방이랑 여기로 퇴근할까봐 얘기하는 거야. 한서방 알아서 좋을 것도 없고. 그게 숨긴다고 숨겨져? 우리 시댁에 살면 뭘 하겠어? 나 막 신혼여행 돌아왔어. 엄마 진짜 왜 그래? 답답하다. 엄마가 이해되지 않는다. 여태껏 참고 살았으면서 지금 이 시점에 꼭 이혼을 해야겠는가? 나도 참을 만큼 참고 살았어. 이젠 너도 결혼했으니까 엄마도 엄마 인생 살 거야. 어서 가, 한서방 기다려.
선언하듯 말하고는 순심이 방을 나가버린다. 미치겠다. 엄마랑 시어머니랑 친구라 비밀이 지켜지지도 않을 텐데. 나중에 재민 몰래 와서 다시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나가 나경과 재민을 배웅하고 순심이 집으로 들어오자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고집이 긴장한다. 애들 있을 때까지만이라고 했던 말이 계속 맴돈다. 이젠 당신도 가. 수째 명령이다. 고집이 앞으로 와 팔짱을 끼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한다. 예상대로다. 하지만 이렇게 밀려날 수 없다. 애들 핑계까지 대어가며 결근도 불사하며 남아있는데 이렇게 쉽게 물러날 순 없다. 김영사에게 조금 늦을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안 와도 되니까 사모님과 화해나 하라는 답이 들어왔다. 순심의 눈치를 살피며 입을 연다. 자꾸만 내가 작아진다. 목소리도 간절하다.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봐. 오해라니까. 당신 나 못 믿어?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데? 그 소리에 더 미친다. 그걸 아는 인간이 그따위 짓을 해? 더 이상 보기 싫댔지? 소리까지 빽 찌른다. 고집을 잡아 끌어 문 밖으로 밀어낸다. 고집은 밀려나가지 않으려고 기를 쓴다. 이 인간이 도대체 왜 이래? 이혼 도장까지 찍어놓고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네 말대로 알뜰한 여자 만나서 살란 말이야.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어? 이 인간이 정말 안 나가? 눈을 아래 위로 부라리며 내뱉는 투가 들어주지 않으면 또 베란다로 뛰어갈 것 같다. 두 손바닥까지 들어 보이며 얼른 꼬리를 내린다. 알았어. 나갈게. 제발 흥분하지 마.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고집이 나가자마자 순심은 문을 쾅 닫고 잠금 장치까지 눌러버린다. 어떻게 해야지? 마지막 카드였는데 정말 나에게 정남이가 떨어져 버린 건가? 고집은 망연한 얼굴로 현관문을 바라보며 서 있다. 내가 너무 교만했다. 주제도 모르고 설쳤다. 왕 대접받고 사니 진짜 왕이 된 줄 알았다. 사실은 평강공주 덕분에 장군이 된 온달이었는데 말이다. 진즉에 알아챘어야 했는데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그 왼수가 없으니 일이 없다. 빨래도 없고 밥도 할 필요도 없다. 한꺼번에 해서 냉동에 넣어뒀다가 하나씩 꺼내 먹는다. 날씨는 또 왜 이리 좋은지. 오늘은 일찌감치 영희와 만나 커피숍에서 우아하게 커피를 마신다. 이제 혼자서도 척척 주문하고 진동벨이 울리면 챙겨올 줄도 안다. 최고집이란 성에 갇혀 살다 근 30년 만에 마주한 세상은 지상낙원이다. 살만 나는 세상이다. 괜찮아? 점심을 잘 먹고 뜬금없이 무슨 소리. 순심이 눈을 깜빡이며 쳐다보자 영희가 말을 잇는다. 2장 찍었는데 괜찮냐고. 괜찮냐고. 아직은 뭐가 뭔지 실감나지 않는다. 하지만 정말 편하다. 그건 확실하다. 내일 가정법원에 가서 판결만 받으면 끝이다. 혼자 사는 것도 괜찮다며. 순심과 얘기하면서 영희가 자꾸 입구 쪽을 보자 순심이 묻는다. 너 누구 기다려? 김 사장 오기로 했어? 선우가 네 얘기 듣더니 꼭 만나게 해달라고 해서. 미쳤어? 그런 소리를 왜 해? 솔직히 난 네 짝은 선우라고 생각해. 결혼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하는 건데 너랑 네 남편은 너무 다른 별세계 사람이잖아. 괜히 집에서 궁상 떨고 있지 말고 선우랑 잘해봐. 어차피 2 사람 다 싱글이잖아. 순심이 뭐라 말하려는데 그녀 앞으로 불쑥 붓꽃다발이 다가온다. 시선이 꽃다발을 따라 움직이자 꽃다발을 든 채 웃고 있는 선우가 보인다. 야, 빨리 받아. 선우 팔 떨어지겠다.
영희의 말에 순심이 꽃다발을 받는다.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영희가 한마디 한다. 그림 좋다. 그때 영희의 휴대폰이 울린다. 서둘러 액정을 보더니 얼굴이 환해진다. 보아하니 김 사장인가 보다. 아주 애교 섞인 목소리로 휴대폰을 받는다. 네, 김 사장님. 돈은 붙였어요. 아니요, 저도 가야죠. 잠시만요. 잠시 휴대폰을 막더니 순심과 선우에게 인사를 한다. 나 갈게. 오늘 연습장 인테리어 견적받기로 했거든. 선우야, 순심이 잘 부탁해. 그러고는 일어서서 계속 통화하며 걸어간다. 예, 사장님. 예. 영희가 사라지자 선우가 자리에 앉으며 안타까운 얼굴로 순심을 본다. 얼굴이 안 됐다. 별로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다. 고개를 돌려버린다. 그러지 마. 그럼 내 마음이 더 아파. 나 때문인 것 같잖아. 내가 너 깨지라고 기도해서. 그러니 울고 싶으면 그냥 울어도 돼. 이 자식이 염장 지르는 거야. 그래, 네 기도 덕분에 우리 깨졌다 왜? 그래도 저 자식 앞에서 울 수야 없다. 아니야, 울긴 내가 왜 울어. 좋기만 하다, 야. 그럼 우리 뮤지컬이나 보러 갈까? 티켓도 구해놨는데. 눈이 번쩍 뜨인다. 뮤지컬. 결혼하고 처음이다. 이제 문화생활도 즐겨보자. 순심이 고개를 끄덕이며 좋다고 대답한다. 고급스러운 선우의 차를 타고 뮤지컬 공연 장소로 갔다. 차창으로 보이는 거리엔 이미 여름이 와 있었다. 30년 사이에 공연장도 럭셔리하게 변했다. 공연장 곳곳엔 로미오와 줄리엣의 포스터가 붙여져 있다. 돈 많은 사장이라더니 좌석 역시 VIP석이었다. 선우가 순심을 보며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한다. 이거 보니까 옛날 생각난다. 순심도 생각난다. 그 옛날 좋았던 시절이 떠오르니 절로 배시시 미소가 지어진다. 그때도 줄리엣이 참 예뻤는데 오늘 배우도 예쁘네. 팸플릿을 들여다보며 순심이 말한다. 난 그때 줄리엣 못 봤어. 선우의 말에 순심이 동그래진 눈으로 선우를 본다. 왜? 그때 같이 봤잖아. 조금 쑥스럽다. 목을 가다듬고 사실을 털어놓는다. 그땐 너 보느라 공연은 아예 쳐다보지도 못했어. 줄리엣보다 네가 더 예뻤거든. 헐, 얘가 뭐라는 거야. 내가 줄리엣 역을 맡은 여배우보다 더 예뻤다고? 싫지 않다. 간만에 기분이 좋다. 야, 선우야, 너 나이 드니 넉살도 들고 좋다, 야. 종종 만나서 칭찬도 해주고 그래라. 기분 좋다, 야. 나야 바라는 일이지. 그럼 내가 자주 연락한다. 그래. 순심도 쿨하게 받아들인다. 종일 집에 있어봤자 꿀꿀해지기만 한다. 이렇게 나와서 바람을 쐬니 너무 기분이 좋다. 순심이 뮤지컬에 빠져있는 순간에도 선우의 시선은 순심을 향했다. 사람은 옛사람이 좋고 물건은 새것이 좋다더니 옛사람이라 그런 건가? 왜 저리 예뻐 보이지? 12번째 이야기. 자부심. 공연이 끝나고 휴대폰을 켜자 영희로부터 수많은 전화가 와 있었다. 무슨 일이지? 걱정이 되어 얼른 휴대폰 버튼을 눌렀다. 영희야, 왜? 말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영희의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에서 들려온다. 순심아, 나 어떡해, 순심아. 목소리에 울음까지 섞여 있다. 무슨 일이야, 영희야? 간만에 듣는 친구의 울음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남편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울면서 하는 얘기라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할 수 없다. 직접 가서 듣는 수밖에. 거기 어디야? 내가 갈게. 영희에게서 장소를 전해 듣고는 선우에게 양해를 구했다. 뮤지컬 끝나고 저녁 먹기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다음으로 미뤄야겠다. 가봐야겠다. 영희에게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래? 나도 같이 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선우도 따라 나섰다. 영희가 있는 곳은 경찰서였다. 경찰서로 들어가자 우스꽝스런 모습의 영희가 보였다. 울어서 눈물, 콧물, 엉망이었다. 아이라인이 번져서 얼굴에 검은 선이 그려져 있었다. 무슨 일이야? 순심이 걱정스럽게 묻자 영희가 푸념을 한다. 순심아, 나 어떡하면 좋아? 아니, 그 개자식이 내 돈 먹고 날랐어. 견적받으러 갔더니 돈 다 챙겨서 벌써 튀었더라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 남편 목숨값인데. 어떻게 순심아. 내 돈.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다정하고 포근해 보이는 남자가 사기꾼이라니. 뭐? 김 사장님이? 그럴 리가.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영희의 푸념이 이어진다. 재수없는 년은 시집을 가도 고자한테 가고 재수 좋은 년은 넘어져도 가지밭에 넘어진다더니 난 왜 이리 재수가 없니? 말년에 마음 맞는 사람하고 재미나게 살아보려고 했더니 내 돈 어떡하니? 내 돈. 또 옛날처럼 지질이 궁상으로. 나 이제 그렇게 못 살아. 선우가 자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담당 형사와 연결해 주었지만 별 뾰족한 수가 없었다. 이름도 주민등록번호도 다 가짜였다. 같이 찍은 사진 한 장이 없었다. 같이 사진 찍기를 한사코 거절하더니 이런 속내가 있었다. 결국 힘없이 경찰서를 나서야만 했다. 이대로 애들 볼 낯이 없다며 영희는 집으로 들어가길 거부했다. 결국 선우가 순심과 영희를 순심의 집에 데려다 주었다. 집에 와서도 영희는 마음을 진정하지 못했다.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미친년, 도른년, 욕을 해댔다. 별별 궁리를 해보았지만 방법이 없었다. 네 남편에게 전화해봐. 네 남편 유능하잖아. 갑자기 영희의 눈이 반짝이더니 순심에게 말한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 인간에게 전화를 하라니. 하기 싫다. 그 인간 목소리는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다. 싫어. 그 인간이라고 별 수 있겠어? 혹시 모르잖아, 순심아. 영희가 자꾸만 매달린다. 순심 역시 걱정이 된다. 그 돈을 찾지 못하면 영희의 말년이 암담하다. 남편의 보험금뿐만이 아니라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한 골프 연습장이다. 대출금을 빼면 전세금도 부족할 것이다. 순심이 망설이는 사이 영희가 다시 순심에게 매달린다. 순심아. 결국 순심은 휴대폰 번호를 누르고 말았다.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은데 친구 때문에 또 엮이게 생겼다. 아동여성계 사무실에는 이제 노숙자가 한 명 산다. 제대로 씻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폼이 영락없는 노숙자다. 눈에 총기도 사라지고 의욕도 없어 보이는 것이 한 달 사이에 아주 할배가 되어버렸다. 제발 씻기라도 해요. 냄새나 죽겠어요. 김영사의 타박에도 대답조차 없다. 미동도 안 한다. 그런 고집을 보고 김영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고집의 휴대폰이 울린다. 그래도 고집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 결국 김영사가 휴대폰을 집어들고 액정을 본다. 마누라라는 글자가 둥실 떠있다. 사모님이네요. 순식간에 고집이 몸을 벌떡 일으키고 휴대폰을 확 낚아챈다.
그러곤 언제 죽을 상을 지었냐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는다. 나긋나긋하기가 제키 저리 가라다. 이 여보 왜? 김영사가 어이없다는 듯 입을 해 벌리고 고집을 본다. 저런 목소리도 낼 수 있는 인간이었어. 그래? 그럼 일단 우리 경찰서로 와봐. 전화를 끄는 고집은 얼른 거울을 들여다본다. 꾀죄죄하기 이를 데가 없다. 이럴 줄 알았으면 평소에 씻고 다니는 건데 할 수 없다. 아쉬운 대로 화장실로 달려가 세수라도 해본다. 잠시 후 순심과 영희가 사무실로 들어왔다. 고집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얼른 두 사람을 반긴다. 이렇게나마 순심을 다시 볼 수 있어 신났다. 당신 왔어? 저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얘기하는 인간이 내 전 남편 맞아. 최고집 맞아. 평소에 그랬어 봐라. 내가 이혼하자고 했겠나. 흥이다. 고개를 돌려 고집을 외면해버린다. 이리로 오세요. 할 수 없다. 순심에게선 인사 듣기를 포기하고 영희를 자기 자리 앞으로 인도했다. 순심도 영희를 따라갔다. 영희와 순심이 의자에 앉자 고집도 자기 자리로 가서 앉았다. 그 사이 김영사가 눈치 빠르게 커피를 타서 세 사람에게 대접한다. 이름이 뭐랬어요? 고집의 질문에 영희가 대답한다. 김진수요. 근데 다 가짜래요. 주민번호도 이름도 다. 사진 같은 건? 영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계약서를 내민다. 그 인간 흔적은 이거밖에 없어요. 고집이 계약서를 받아든다. 삐뚤빼뚤한 글씨체가 낯익다. 책상 위 서류를 뒤적거린다. 찾았다. 옆에 두고 맞춰보니 같은 필체다. 딱 답이 나온다. 피식 웃으며 영희에게 묻는다. 혹시 이 자식이 자기 눈 속에 영희 씨만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설마 그걸 어떻게 내 뒤를 캐고 다니는 거야? 순심이 보고 나랑 같이 놀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린다고 하더니 아예 내 다리를 분지르려고 한 거야? 자기 다리를 만져본다. 아직은 멀쩡하다. 그걸 어떻게? 두려운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도 없이 고집이 키보드를 두드린다. 화면에 제키 얼굴이 보인다. 모니터를 영희에게로 돌려주며 묻는다. 혹시 이 사람 아니에요? 고집의 말에 화면을 들여다보지만 잘 모르겠다. 화면에 나온 사진은 대머리인데 그 인간의 머리칼은 숱이 많고 새까맸다. 영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한다. 얼굴이 비슷하긴 한데 대머리 아니었어요. 고집이 몽타주에 가발 씌우고는 다시 묻는다. 이러면요? 아니 이럴 수가. 맞아요, 인간.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다. 근데 대머리였어. 더 열이 오른다. 대머리였으면 쳐다도 안 봤을 것이다. 가발인 줄도 모르고 깜빡 속았다니. 제키 자식? 다행이다. 마누라한테 점수 좀 딸 것 같다. 순심의 표정을 슬쩍 살피며 고집이 휴대폰 버튼을 누른다. 그 시간 제키는 한 건 했다는 듯 쫙 빼입고 하우스에 앉아 도박에 빠져있다. 휴대폰이 울리자 액정 확인도 안 하고 전화 받으며 버럭 소리를 지른다.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나 최고집이다. 허걱. 진짜 이 인간이 왜 전화하고 그래? 이 인간 목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철렁철렁한다. 또 하나의 비열을 달게 될까봐 자연 자세가 낮추어진다. 예, 형님. 너 당장 경찰서로 뛰어와. 형님 왜 그래요? 착하게 사는 사람에게 30분 시간 준다. 10분 오버될 때마다 너 죄목 하나씩 추가야. 빨리 뛰어. 에이씨, 끝발 좋은데. 그러면서도 제키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고집에게 잘못 보이면 신상에 해롭다. 늙음하게 또 별을 달 수는 없다.
고집이 카리스마 있게 명령을 내린다. 순심이 그런 고집을 본다. 일 하나는 진짜 잘한다. 내가 저 모습에 반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꾀죄죄하고 늑수그레한 할배일 뿐이다. 더 이상 날 설레게 하진 않는다. 휴대폰을 끊고 고집이 순심을 보자 순심은 고개를 돌려버린다. 이것도 안 통하나 보다. 이를 어이할꼬. 절로 인상이 찌푸려진다. 영희가 고집을 보며 묻는다. 온대요? 걱정 마요.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돈이 다 남아있을라나 모르겠네. 요즘 도박판 들락거리던데. 고집의 말에 영희의 가슴이 툭 떨어진다. 도박이라니. 설마 그 돈을 모두 도박으로 날린 건 아니겠지? 범인을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회수하는 게 목적인데 또 통곡이 터져 나올 것 같다. 30분이 이렇게 긴지 몰랐다. 너무나 더디게 갔다. 그 인간이 나타나기 전까진 지옥이다. 30분이 다 되어가자 경찰서 문이 열리고 제키가 허겁지겁 들어온다. 바쁜 와중에 음료수 박스까지 사들고 왔다. 헉헉거리며 음료를 따서 고집에게 건네며 알랑방귀를 낀다. 형님, 이거부터 드시고. 근데 무슨 일이에요? 음료수도 받아들지 않고 고집이 고개를 영희를 가리킨다. 허걱, 저 여자는 바로 영희 씨. 그럼 내가 사기친 게 들통났다는 얘기다. 제키가 바로 무릎을 꿇는다. 형님, 제가 죽을 죄를. 이 자식이 감히 내 마누라 친구한테 사기를 쳐? 마누라 친구. 영희 옆에 있는 순심이 보였다. 이혼했다는 순심 씨 남편이 최고집이었어. 저 꼴통이었어. 이거 잘못 걸렸다. 머리가 띵하다. 절로 고개를 주걱거린다. 잘못했습니다, 형님. 영희가 제키한테 달려들어 소리 지른다. 이 나쁜 놈, 뭐? 내 눈동자에 나만 있다고? 에라이, 사기꾼아. 내 돈 내놔, 내 돈. 영희 씨. 사랑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불러보지만 영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콧김을 뿜어내며 씩씩거린다. 얼마나 남았어? 제키가 뭐라고 해야 하나 머리를 굴리는 사이 고집의 목소리가 다시 날라온다. 얼마 남았냐고? 뒷돈 챙길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거 다 털어내놔. 안 그랬다간 네 남은 생이 피곤해질 거다. 제키의 인상이 우울해진다. 간만에 큰돈 건졌다 했는데 다 틀렸다. 아동 여성계를 나서며 영희가 순심의 손을 붙들고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한다. 순심아, 정말 고맙다. 네 남편 아니었음 돈 다 날릴 뻔했어. 정말 고마워. 네 남편 유능하긴 하다, 야. 다른 경찰서에서는 포기하라고 하던데 어떻게 계약서 한 장으로 딱 잡아내니?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계약서 한 장을 보고 그 인간을 알아내? 그것뿐인가? 당장 전화해서 경찰서로 불러들이기까지 하다니. 순심 남편이 아니었으면 아마 길바닥에 나앉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가정사 내팽개치고 형사일만 35년인데 그 정도도 못해?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자부심이라고 해도 좋다. 근데 네 남편 모양새가 좀 그렇더라. 꼭 노숙자 같아. 그건 순심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게 뭐야? 꼭 마누라도 없는 사람처럼 찌질이 궁상이다. 옷도 꾸깃꾸깃하고 떼국물이 줄줄 흐르고. 그러고 보니 마누라가 없긴 하구나. 다음 날 영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백화점에서 보자고 했다. 순심은 버스를 타고 백화점으로 갔다. 여전히 백화점엔 예쁜 옷들이 많다. 하지만 오늘은 프리티 우먼 놀이를 할 수 없다. 이혼하고 혼자 살려면 돈을 아껴야 한다. 어젯밤 통장 잔고를 확인해봤더니 힘이 많이 빠져 있었다. 영희 만나고 선우 만나서 노느라 조금 과하게 썼던 것 같다. 1층 로비에서 영희를 만났다. 영희가 향한 곳은 남성복 코너였다.
노숙자 차림에 남편이 생각났다. 그 인간은 옷도 안 갈아입고 사나? 집에서 나갈 때의 옷 그대로였다. 한 달씩이나 입고 다니면 냄새 날 텐데. 하긴 지금껏 자기 돈으로 옷을 사본 적이 없는 인간이다. 돈이 아까워서 어떻게 사겠는가. 디스플레이된 남성복을 보니 자동으로 남편이 떠올랐다. 저 옷을 사서 입히면 폼이 날 것도 같은데. 애비, 너 바보냐? 남편은 무슨 남편? 남의 편이라고 해라. 순심의 시선이 머무는 것을 보고 영희가 피식 웃었다. 네 남편 95 입냐? 그런데 왜? 나도 양심이 있는 여자다. 어제 그렇게 큰 돈을 찾아줬는데 어떻게 입을 닦냐? 옷이라도 한 벌 사드려야지. 어제 보니 갈아입을 옷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옷 마음에 드는 거지? 기집애 아예 돗자리를 깔아라. 대답도 없이 슬그머니 외면을 해버린다. 계산을 마친 영희가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며 순심을 차에 태웠다. 뻥 뚫린 자유로로 나가자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영희가 차를 세운 곳은 파주의 프로방스라는 곳이었다. 꽃들도 많이 피어 있었고 가게들이 정말 예뻤다. 어릴 적 동화책에서 보았던 공주의 성에 온 것 같았다. 영희를 따라 마을을 구경하고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자마자 영희가 쇼핑백을 건네주었다. 나보고 전해주라는 소리 하지 마라. 그 인간 꼴도 보기 싫다. 이혼도 사건 터졌다고 미루더라. 안 그랬으면 오늘 확실하게 이혼하는 건데. 순심이 씩씩거리자 영희가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얜 또 왜 이런 시선으로 보는 거야? 감당하기 힘들게. 불퉁한 목소리로 묻는다. 왜? 네 남편 진짜 이혼하기 싫은가 보다. 뭔 소리야? 알아듣게 얘기해. 넌 사건이 터졌다는 말 믿니? 하긴 네 남편 말이라면 파츠로 매주를 쓴 데도 믿어온 여자가 안순심이지. 그러다 뒤통수 맞긴 했지만. 아니 이게 염장지르나? 왜 남의 상처를 건드리고 그래? 야, 이젠 안 믿거든. 그 인간 말 이제 안 믿어. 못 믿어. 흥이다. 봐, 오늘 사건 터졌다는 말도 너 믿고 있잖아. 딱 봐도 거짓말인데. 뭐야? 정말 그런 거야? 또다시 열불이 오른다. 혹시라도 법원 가자고 사무실까지 찾아올까봐 출근도 미루었다. 정년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엔 새로운 일을 맡기지 않는다. 법원 출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무실에 갔더니 김영사가 또 비아냥거린다. 옷이 그대로네. 아직도 집에 못 들어갔어요. 하긴 뭐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저게 확 죽으려고. 안 그래도 이혼 의사를 굽히지 않는 순심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저게 약을 올린다 이거지? 너 진짜 죽을래? 음산한 목소리에 김영사가 깨갱한다. 이럴 땐 화제를 바꾸는 것이 최고다. 택배 왔던데요? 고집이 택배 박스를 열어본다. 허걱, 순심의 사진이 여러 장 들어있다. 한동안 지방에 있더니 언제 올라온 거야? 고집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아무래도 강력계에 지원을 요청해야 할 것 같다. 강철중 소재 파악해서 사람 하나 붙여봐. 왜요? 구실이 없잖아요. 강철중이 집사람 사진을 또 보냈어. 고집의 말에 김영사가 가까이 다가와 사진을 들여다본다. 아니 이런 미친놈이 있나? 무슨 범법자가 형사가족을 위협해? 아무래도 강력계로 가서 지원을 요청해야겠다. 순심을 혼자 두기엔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어쨌든 집으로 들어가야 할 텐데 길이 보이지 않는다. 나른한 오후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운다. 영희와 만나서 만난 점심까지 얻어먹은 순심은 이제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TV를 보는 중이다. 챙겨야 할 인간이 둘씩이나 빠지고 나니 집안일이 대폭 줄었다. 삶의 여유가 늘어났다. 그 언젠가 나를 위해. 휴대폰이 울린다. 순심이 휴대폰을 집어들고 액정을 보자 10만 원이다. 하여간 양반되긴 글렀어.
너도 내 전화 쌩 깠지? 나도 쌩 깐다. 수신 거절을 누르고 TV에 집중한다. TV에서는 보이스피싱을 소재로 개그맨들이 나와서 연기 중이다. 연변 사투리를 쓰면서 사기를 치고 있는 남자보다 한 수 위의 남자가 연변 남자의 장단에 맞춰서 그를 엿먹이고 있다. 상대남이 넘어오지 않자 연변 남자가 오히려 버벅거린다. 재미있다. 정말 재미있다. 소파를 손바닥으로 치며 깔깔거린다. 초인종 소리가 들린다. 누구지? 이 시간에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설마 그 인간은 아니겠지? 누구세요? 질문이 뾰족하다. 꽃배달 왔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답변이 생각과는 다르다. 꽃배달? 나에게 꽃배달 보낼 만한 사람이 없는데. 결혼 생활 내내, 아니 연애하면서부터 남편에게 꽃다발 한번 받아본 적 없는 순심이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풍성한 꽃바구니를 든 남자가 보인다. 아니 이런, 이 인간이 정말 철이 든 건가? 꽃바구니를 보자 마음이 조금은 풀어진다. 입꼬리를 슬쩍 올리며 문을 활짝 연다. 강철중 때문에 불안해진 고집은 강력계로 몸을 움직이며 순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울리더니 수신 거절 메시지가 들어왔다. 지금 장난칠 때가 아니야. 빨리 전화 받아. 빨리. 고집의 속은 타들어갔지만 순심은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여간 사람 속 썩이는 데는 도 같은 여자다. 누가 보낸 거예요? 사인을 하고 꽃다발을 받아들며 묻자 남자가 대답한다. 안에 카드 있어요. 심드렁하게 대답하고는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를 탄다. 누굴까? 정말 남편이 보냈을까? 기대에 부풀어 꽃바구니를 거실장 위에 내려놓고는 카드를 꺼내 읽는다. 시간 내줘서 고마워. 난 지금도 줄리엣보다 네가 더 이뻐. 선우. 남편이 아니라 선우였다. 스르르 기대가 무너진다. 올라갔던 입꼬리가 다시 내려온다. 하긴 화해의 제스처로 꽃바구니를 보낼 남자면 내가 도장을 찍었겠는가. 또다시 휴대폰이 울린다. 10만 원이다. 휴대폰을 받으며 소리를 꽥 질렀다. 왜? 어디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누가 와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마. 명령조의 말투다. 하여간 인간은 변하는 존재가 아니다.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눈치를 살피기에 조금 변했나 했다. 순심아, 순심아. 기대할 게 따로 있지. 그 인간이 변하길 바랬니? 정말 왜 그래? 우리 이제 남이야, 남. 왜 자꾸 감나라 배너라 그래? 끊어! 성질이 나서 소리를 빽 지르고는 휴대폰을 끊어버린다. 주방으로 걸어가 냉수를 꺼내 벌컥벌컥 마신다. 그러고 안방으로 가서 영희가 사준 선물을 휴지통에 접어가 버린다. 13번째 이야기, 남편의 카리스마. 번호키 누르는 소리가 나자 순심의 이마가 찌푸려진다. 이 인간이 또 왔어? 물이라도 한 바가지 끼얹으려고 주방으로 가서 양푼에 물을 담아 현관 앞으로 달려갔다. 문이 열리자마자 물을 확 끼얹는다. 나경의 짜증난 목소리가 들려온다. 뭐야, 엄마? 허걱, 나경이었던 거야. 미안. 아빤 줄 알고 그랬어. 얼른 사과를 하고 화장실로 달려가 수건을 꺼내 들고 와 나경의 몸을 닦아준다. 됐어, 씻고 나올게. 나경이 순심을 뿌리치고 화장실로 들어간다. 무슨 일이지? 표정이 심상치 않다. 하여간 자식은 다 애물단지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가방 싸서 친정행이야. 머리가 아파온다. 근데 너 무슨 일이야? 가방까지 싸들고? 나 재매 씨랑 못 살아.
이혼할 거야. 나경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다. 이혼? 이혼이라니. 혼수 때문에 열받아 이 결혼 꼭 해야겠냐고 물었더니 같이 살고 싶다고 대답한 딸이다. 그래서 내 마지막 부르까지 다 털어서 빚까지 져가며 결혼시켰더니 뭐? 이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이야, 이혼이? 울컥하는 마음에 소리를 질렀다. 엄마 아빠도 이혼했잖아. 아휴, 이거사. 난 참을 만큼 참았어. 네 아빠 어떤 남자인지 몰라서 그래. 너도 익히 알잖아. 하지만 이런 얘긴 핵심에서 벗어난다. 영양가 있는 얘기를 해야 한다. 니들 사랑하잖아. 엄마 아빤 사랑 안 했어. 사랑이 밥 먹여줘. 서로 안 맞으면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야지. 난 30년 살다가 이혼하긴 싫어. 그 말을 하고는 나경이 쌩하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순심도 나경을 따라 방으로 들어간다. 나경이 침대로 가더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눕는다. 일단은 달래야 한다. 혼인신고서에 도장도 안 말랐는데 이혼하는 꼴은 못 본다. 그래도 참고 살아야지. 세상에 불만 없는 부부가 어딨니? 그러는 엄만 왜 못 참아? 엄마도 이혼했잖아. 엄만 이혼하면서 나보고는 왜 이혼하지 말라고 그래? 그게 말이 돼? 맞는 말이긴 하다. 휴, 답답한 한숨을 내쉬고 묻는다. 무슨 일인데? 이유나 들어보자. 나경이 침대에서 벌떡 몸을 일으키고는 다다다 말을 뱉어낸다. 세상에 무슨 카드 대금이 월급보다 많아? 월급 받으면 뭐해? 서비스 받아야 카드 메꾸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생각해? 차라리 아빠 같은 짠돌이가 나아. 어이구, 그 유전자가 어디 가겠니? 돈이라면 벌벌 떠는 유전자. 뭐하느라 카드 대금이 그렇게 나와? 폐물도 결혼비용도 다 재미식 카드로 긁었더라고. 그것 때문에 이 난리야? 참 기집애 유난스럽기도 하다. 그건 네 시어머니가 갚아주겠지. 네가 그걸 왜 걱정해? 지금 우리 시댁도 난리 났어. 우리 결혼할 때 너무 무리해서 지금 우리 어머님 빚 갚는다고 아르바이트 나가. 뭐? 말도 되지 않는다. 얼마나 빚을 졌기에 아르바이트까지 나가야 할 상황이야. 네 시어머니 지금 어디서 일해? 당장 만나봐야 했다. 무슨 일인지 들어야 해결을 할 것이 아닌가. 그 길로 순심은 집을 나서서 진숙이 일한다는 대형마트로 향했다. 갑자기 열이 솟았다. 과다 혼수를 하기에 정말 형편이 넉넉한 줄 알았다. 혼수 때문에 열받은 거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린다. 그런데 그게 다 빚으로 한 것이라는 말이지. 순심을 본 진숙은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결혼 준비하면서 하늘로 솟아오르던 거드름이 다 사라졌다.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얼굴엔 걱정이 그득했다. 한숨을 내쉬더니 커피숍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다. 조금 있으면 교대 시간이라고 하면서. 잠시 후 두 사람은 커피숍에 마주 앉았다. 진숙이 자리에 앉자 순심이 진숙 앞으로 커피를 밀어주었다. 커피 괜찮아? 미리 주문했어. 진숙이 대답 대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말하기 싫구만.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 어떻게 된 거야? 나경이 말이 결혼 비용 때문에 난리가 났다던데. 말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다. 숨긴다고 숨겨질 일이 아니니까. 빚을 좀 졌어. 나경이 말이 틀린 게 아니구나. 이를 어쩌면 좋아. 얼마나? 1억. 헉, 아들 결혼시키면서 1억씩이나 빚을 져? 미쳤군, 미쳤어. 뭐? 그럼 돈도 없으면서 그렇게 과하게 혼수를 한 거야? 기가 막힌다는 듯 순심이 말하자 진숙이 발끈한다. 너한테 기죽기 싫어서 그랬어. 사춘기 내내 니네 집에서 니네 집 남은 음식 먹고
너 입던 옷 받아입고 정말이지 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사돈으로 딱 만났으니 내가 어땠겠니? 내 자식까지 기죽이고 싶었겠니? 순심이 픽 웃는다. 순심의 웃음에 진숙은 기분이 나빠진다. 이래서 말 안 하려고 했다. 눈에 쌍심지를 켜고 순심을 노려본다. 왜 웃어? 고소해? 야, 기죽일 게 어딨냐? 우리 남편 나경이 결혼시키라고 500 주더라, 500. 나도 너 때문에 예산 오버돼서 폐물 다 팔았잖아. 봐, 나 결혼 반지도 다 팔았어, 이 기집애야. 순심의 손을 본다. 정말 반지가 없다. 급 미안해진다. 순심이 예산 부족하다고 사정할 때 멈춰야 했는데 자신이 어리석었다.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나 결혼하고 내내 주급받아 살았어. 우리 남편이 얼마나 짠돌인 줄 알아? 나 일주일 생활비 10만 원이야, 10만 원. 그걸로 반찬도 사고 전화요금도 내고 그러고 살았어. 순심의 말에 진숙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믿을 수가 없다. 뭐? 10만 원? 그걸로 어떻게 살아? 그것도 천하의 안순심이. 그래도 사라지던데 뭐. 근데 네 남편은 일이 이 지경 될 때까지 뭐 했다니? 그만하라고 제동 안 걸어? 우리 남편 집안일은 아무것도 몰라. 월급만 주면 끝이야. 이제 명퇴까지 당했으니 나도 앞이 캄캄하다. 진숙의 말에 순심은 한숨을 내쉰다. 답답하다. 그럼 방법이 없어? 애들 저대로 헤어지는 거야? 순심의 말에 진숙의 고개가 더 수그러진다. 그런 두 여자를 지켜보는 시선이 있다. 몇 테이블 너머에서 먹이를 노리는 듯한 시선으로 순심을 보는 강철중이 보인다. 나경아, 나경아, 제발 문 좀 열어, 어? 순심의 아파트 현관 앞이 시끄럽다. 재민이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 나경이 가방 싸서 나간 것을 알고 쫓아왔지만 들은 채도 하지 않는다. 굳건하다. 엘리베이터가 열리더니 순심이 내린다. 순심을 본 재민은 죄송한 표정을 지으며 꾸벅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서 뭐하나? 비밀번호를 꾹꾹 누르며 묻자 재민이 기죽은 목소리로 대답한다. 나경이 데리러 왔는데 문을 안 열어주네요. 전자음이 들리자 순심은 문을 열고 들어가며 재민에게 말한다. 들어오게. 재민이 순심을 따라 거실로 들어온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실은 재민이 설명하려고 하자 순심이 먼저 입을 연다. 들었네. 자네 어머니 만나고 오는 길이야. 나경이 지 방에 있네. 순심의 말에 재민은 나경의 방으로 쪼르르 들어간다. 무슨 얘기를 나누나 순심이 방문에 대고 귀를 쫑긋한다. 나경아, 집에 가자.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재민이 팔을 잡자 나경이 확 뿌리치며 냉정하게 말한다. 난 빚 있으면 못 살아. 그거부터 해결하고 와.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해. 방법이 없는 걸. 방법이 있었다면 이 정도까지 왔겠는가. 벌써 해결했지. 그래도 나경과 헤어질 순 없다. 꿈처럼 달콤한 신혼인데 나경이 없인 하루도 지내기 힘들다. 재민이 나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빈다. 나경아, 일단 집으로 가자. 가서 방법을 찾자. 어? 방법이 어딨어? 그냥 이혼이나 해줘. 재민의 애원에도 나경은 요지부동이다. 재민을 외면하며 침대에 무릎을 감싸고 앉아있다. 문 밖에서 엿듣던 순심이 한숨을 푹 쉰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결혼시킬 때보다 더 막막하다. 안방으로 가서 침대에 드러눕는다. 아이고, 두야.
쇼핑백을 들고 현관을 들어서던 고집이 깜짝 놀란다. 현관에 남자 신발이 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서둘러서 온다고 왔는데 벌써 그 개자식이 집에까지 쳐들어온 거야? 걱정되는 마음에 큰 소리로 순심을 부른다. 여보, 여보! 안방에서 나오며 순심이 짜증을 낸다. 왜 그렇게 사람을 불러? 안 그래도 심란해 죽겠는데. 순심이 무사한 거 보니 안심이 된다. 그제야 쫓겨날까봐 순심의 눈치를 살핀다. 다행히 오늘은 나가라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말 한마디 한마디 관심을 가져주랬지. 제키의 말이 떠올라 고집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심란하긴 뭐가 심란해? 무슨 일 있어? 속상한 마음에 순심이 내뱉는다. 그래도 의논할 인간은 이 인간밖에 없다. 나경이 이혼한대. 나경이가 왜? 애들 들을까봐 순심이 안방으로 향하자 고집도 따라간다. 그러다 멈칫. 거실장 위에 놓인 커다란 꽃바구니를 봤다. 꽃바구니 앞으로 가서 쇼핑백을 내려놓고 카드를 꺼내본다. 시간 내줘서 고마워. 난 지금도 줄리엣보다 네가 더 이뻐. 선우. 이것들이 아직 이혼도 하지 않았는데 뭐하는 짓이야? 어후, 열받는다. 고집이 카드를 확 구겨버린다. 따져먹고 싶지만 지금은 참아야 한다. 무조건 릴렉스다. 잠시 숨을 내쉬며 속을 달랜 고집은 안방으로 들어와 순심에게 자초지종을 묻는다. 나경이 때문에 두 사람은 이혼했다는 것도 잊었다. 꾀죄죄한 모습 그대로 고집이 순심의 얘기를 듣고 있다. 결혼시키면서 빚이 1억? 그렇다는 듯 순심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놈의 혼수 때문에 이 집 저 집 난리도 아니다. 과다 혼수는 집안 망하는 지름길이다. 순간 고집의 표정이 밝아진다. 어쩌면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 집으로 들어올 핑곗거리를 만들 수도 있다. 애들 나오라 그래. 고집의 말에 순심이 코를 잡으며 잔소리를 한다. 좀 씻고 나와요. 사람 꼴이 그게 뭐야? 노숙자처럼. 고집이 자기의 옷을 잡아 코로 가져다 댄다. 다른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할 때는 무심했지만 마누라는 다르다. 영원히 아웃되는 수가 있다. 그건 절대 원치 않는 일이다. 냄새나? 사람들이 얘기 안 해? 냄새난다고? 왜 안 하겠는가? 김영사는 아예 옆에 올 생각도 안 하는데. 알았어, 씻고 나올게. 그럼 옷 좀. 순심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얘기하고는 슬그머니 화장실로 들어간다. 그래도 마누라가 신경 써주는 것 같아 마음이 따스해진다. 아이고, 내 팔자야. 사위 앞에서 지저분한 장인을 보일 수 없어 한마디 했더니 그새 옷타령이다. 하긴 저 인간이 자기 옷이 어디 들어있는지 알게 뭐야. 투덜거리며 속옷을 챙긴다. 괜찮은 옷들은 다 잘라버렸던 터라 입을 만한 것이 없다. 할 수 없이 영희가 사준 옷을 꺼내서 침대 위에 가지런히 놓고 거실로 나온다. 씻고 나온 고집은 입이 벌어진다. 속옷과 새 옷이 침대 위에 놓여 있다. 기대해도 되는 거야? 순심의 속마음도 모르고 고집은 착각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이미 밖은 어두워져 있다. 순심과 나경과 재미는 소파에 앉아서 고집이 나오기만을 기다린다. 고집이 나오자 나경과 재민이 소파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를 한다. 재민이 지은 죄를 아는지 거실 바닥에 꿇어앉는다. 나경은 소파에 그대로 앉아 팔짱 끼고는 재민에게 흥 하는 느낌으로 다른 쪽을 보고 있다. 소파에 앉으며 고집이 나경에게 명령한다. 너도 한서방 옆으로 가. 아빠의 말은 아직도 절대적이다. 나경은 기가 죽어 재민 옆으로 가 앉는다. 두 사람 이혼할 건가? 고집이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아닙니다. 전 나경이 사랑합니다.
절대 못 헤어집니다. 재민이 급하게 대답한 반면 나경은 말을 아낀다. 그렇다고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재민을 사랑한다.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살고 싶다. 보아하니 사위는 딸과는 이혼을 원치 않는 것 같다. 딸애 역시 대답은 하지 않지만 이혼을 원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도 확답은 들어야지. 나경은 여전히 대답을 하지 않는다. 성질대로 이혼할 거라고 했다간 아빠 손에 이끌려 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 그래? 대답을 안 한다 이거지? 이혼은 원치 않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얘기 아니야. 이럴 땐 충격요법이 최고다. 말릴수록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세게 나간다. 이혼할 거면 해야지. 어쩌겠어. 한두 살 먹은 애들도 아닌데. 나경이 대답 안 해? 이혼할 거야? 울고 싶다. 나경 역시 고집만큼이나 빚을 싫어한다. 고집과 공유한 시간은 별로 없지만 경제관념은 딱 최고집이다. 핏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가? 그럼 저 빚을 다 어떻게 갚아요? 월급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난 돈이 썩어 들어가도 자식 빚 갚아줄 생각 없어. 그건 오로지 니들 몫이야. 그건 맞는 말이다. 나경도 부모님에게 해결해달라고 할 생각은 없다. 그러니 더 죽을 지경이다. 방법이 없다. 이렇게 판을 벌여놓은 시어머니가 원망스럽다. 나경이 너 뱀을 팔아. 아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폐물을 팔라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폐물을 팔라는 거야? 나경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보자 고집이 다시 말을 잇는다. 네 엄마도 너 결혼시키느라 폐물 다 팔았어. 결혼 반지까지 다. 자식이 위해 다 팔았는데 넌 네 남편이 위해 그것도 못해? 결혼 반지만 남기고 다 팔아. 고집의 말에 나경이 순심의 손을 보았다. 나 결혼시키려고 결혼 반지까지 팔았다고? 미안한 마음에 울컥한다. 엄마, 이 남자가 그런 소리를 왜 해? 사위 듣는데. 그리고 자네 시계 명품으로 샀다고 들었는데 맞나? 예. 그것도 팔게. 예? 아니, 이 시계 차고 다니면서 얼마나 손목에 힘을 주고 다녔는데 팔라니. 아우, 장인어른 왜 그러세요? 이거 팔면 반값도 못 받아요. 반값밖에 못 받을 텐데요. 반만이라도 건지는 거지. 그거 계속 들고 있어봐야 그만큼의 빚을 자네가 안고 가야 해. 700짜리 시계 차고 다니면 하루가 28시간이라도 된다든가? 시간만 잘 맞으면 되지 명품 시계가 왜 필요해? 시계 팔기 싫음? 이혼해. 나도 허영기 있는 사위는 실례. 팔게요. 바로 답이 튀어나왔다. 한다면 하는 분이라고 들었다. 장인어른은. 명품 시계 고집하다간 정말 장인어른의 손에 끌려 법원에 갈 수도 있다. 명품 시계야 나중에 다시 살 수 있겠지만 나경인 아니다. 그리고 집은 좁은 평수로 옮겨가게. 두 사람 사는데 37평이 왜 필요해? 요즘 전세 잘 나간다고 하니까 전세 내놓고 작은 평수로 옮겨. 그럼 살림살이는 어떻게 해요? 나경이 울상을 짓는다. 37평에 맞춰서 가구도 냉장고도 에어컨도 TV도 다 장만했다. 작은 평수로 옮기면 들어갈 자리도 없다.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고 나머진 우리가 산다. 어차피 우리 집 살림살이 낡았으니까 바꿀 때도 됐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살림살이 바꿔달라고 해도 콧방귀도 안 끼더니 이혼 도장 찍고 나서 바꿔준다고? 그것도 딸아이 살림살이로? 설마 살림살이 사준다는 핑계로 집에 들어오려는 건 아니겠지? 절대로 허락할 생각 없다. 그런데 이 남자 돈은 있는 건가? 나한테 통장도 넘기고 집도 넘기고 남은 것도 별로 없을 텐데. 퇴직금도 나눠달라고 할 걸 그랬나? 약간
후회도 된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 어쩔 건가, 한서방. 저렇게 고압적으로 나오시는데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다. 재민이 대답한다. 예. 나경인. 어쩔 수 없다. 나경도 대답한다. 저도요. 그리고 자네, 카드 내놓게. 예? 카드 내놓으라고?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재민은 할 수 없이 카드를 내놓는다. 당분간 카드 없이 살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카드 없이 어떻게 살아. 모든 것은 카드로 통하는 21세기에. 울상이 되어 고집에게 반항을 해본다. 예? 카드 없이 어떻게 살아요? 제키가 여자는 칭찬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것도 제일 잘하는 걸 찾아서. 자네 장모는 지금까지 카드 없이도 잘 살아왔네. 이 남자가 오늘 왜 이래? 왜 자꾸 날 끌어들이는 거야? 민망해서 얼굴이 달아오른다. 그래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시계 파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카드까지 압수당하다니. 이건 너무 심한 독재다. 장인어른의 악행은 이미 들어 알고 있지만 직접 당해보니 심각하다. 이를 어째야 하나. 그럼 이혼할 텐가? 재민이 머뭇거리자 고집이 돌직구를 날린다. 재민이 질겁한다. 아닙니다. 전 나경이 사랑합니다. 이혼 못해요. 사랑한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안 그래? 자네 장모는 사랑 때문에 지하당 감방도 마다 안 했네. 자네 장모, 나와 결혼하기 전엔 대단한 부잣집 딸이었어. 그래도 짜증내지 않고 나하고 살아줬다네. 그게 무엇이겠나. 다 사랑 때문이지. 고맙게 생각하고 있네. 다시 한번 손심을 칭찬해준다. 온몸이 오그라들고 털이 오소소 돋지만 끝까지 용기를 내어 뱉어냈다. 사실 이건 진심이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다. 쑥스러워서 차마 얘기를 하지 못했을 뿐이다. 손심의 눈치를 슬쩍 살핀다. 황당해하는 표정이 느껴진다. 이 남자가 정말 왜 이래? 그냥 평소대로 해. 사위 앞에서 남편의 칭찬을 듣자니 민망하다. 슬쩍 얼굴이 붉어진다. 다시 한번 가닥을 긁어서 문제 일으키면 그땐 내가 용서 안 하네. 예. 결국 일사천리로 고집이 나경의 문제를 해결해버렸다. 하여간 늙어도 카리스마는 여전하다. 당장 나경이 데리고 가게. 예. 재민이 대답하고 일어서려는 그 순간 들리는 소리. 꼬르륵. 고집의 배에서 들리는 소리다. 민망하다. 얼른 손심해 눈치를 본다. 제키 그 자식은 역시 능력자다. 그 자식 말대로 했더니 밥이 나온다.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칭찬한 보람이 있다. 나중에 밥이라도 한 그릇 사줘야겠다. 고집은 지금 손심의 식탁에 앉아 식사 중이다. 고집의 배꼽시계 소리를 들은 손심이 네 사람을 위한 식탁을 차렸다. 나경은 재민의 옆자리에 앉아서 언제 이혼 소송이 있었냐는 듯 맛있는 거 챙겨주며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등등의 멘트를 날린다. 완전 어이상실이다. 손심은 고집의 의자와 조금 멀리해서 앉았다. 아직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당신이다. 그게 섭섭하지만 어쩌겠는가. 젓가락이 가는 반찬을 빼앗지 않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다. 맛있다는 듯 고집이 허겁지겁 폭풍 흡입을 한다. 반찬이 푹푹 줄어들고 순식간에 밥그릇이 바닥을 보인다. 다들 놀라서 쳐다본다. 아, 더 먹고 싶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히딩크의 말이 절절히 다가온다. 밥 더 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손심의 눈치를 슬쩍 본다. 헛웃음이 나온다. 저 인간이 밥도 굶고 다녔나? 그래, 오늘은 이쁜 짓을 해서 봐준다. 식탁에서 일어나며 고집의 밥그릇을 집어든다. 나를 보는 눈동자엔 기대감이 그득하다. 완전히 배고픈 강아지 눈빛이다. 알았다, 알았어, 강아지야.
기다려, 밥 줄게. 밥그릇을 그득 채워 그의 앞에 주고 반찬도 가득 담아준다. 또 폭풍 흡입이다. 저렇게 먹다간 체할 텐데. 살짝 걱정도 된다. 물잔을 슬쩍 밀어준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재미는 나경을 닥달한다. 빨리 집에 가자고. 아주 똥마려운 강아지다. 나경의 주변을 맴돌며 찡찡거린다. 이해한다. 신혼인데 얼마나 안고 싶겠는가. 뭐 우리도 그랬다. 그땐 정말 뜨거웠다. 무뚝뚝하고 말은 짧았지만 틈만 나면 안으려 들었다. 감당하기 힘들었다. 고집의 눈치를 슬쩍 살핀다. 그 역시 이해한다는 표정이다. 빨리 가자고 서두르는 사위에게 섭섭한 기색 하나도 없다. 오히려 명령을 내린다. 이제 가. 에이구, 말 짧은 건 여전하다. 출근해야 하니 집에 가서 쉬라고 좀 부드럽게, 좀 길게 얘기하면 안 되니? 당근 안 되지. 고집도 마음이 급하다. 딸 때문에 안다라는 사위놈을 보자 몸이 동한다. 간만에 우리도 한 타임 뛰어볼까나. 순심의 눈치를 슬쩍 살핀다. 얼굴이 붉어진 걸 보니 우리의 신혼 시절을 생각하는 게 틀림없다. 어쩌면 오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도 있다. 음흉한 미소를 짓는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 가보겠습니다. 고집의 명령이 떨어지자 재민이 잽싸게 인사하고는 나경을 잡아 끈다. 그래, 조심해서 가게. 자네가 나경이 좀 이해해주고. 어쩌겠나,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지. 순심이 재민에게 당부한다. 그렇지, 맞는 말이지. 부부는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 하는 게 정석이다. 여보, 당신도 나 이해해줄 거지? 기대감에 눈빛을 반짝이며 순심을 본다. 엄마는? 내가 뭐 잘못했어? 한서방 보고 이해해달라게? 이놈의 기집애가 가방 싸들고 쪼르르 친정으로 온 게 잘한 일이야? 순심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고집이 나경에게 일침을 놓는다. 이혼한다고 또 집에 오면 다리몽둥이 부러질 줄 알아? 나경이 깨갱한다. 아빤 아무래도 어렵다. 알았어요. 저 갈게요, 아빠. 엄마, 나 가. 재민씨, 가자. 서둘러 인사를 마치고 나경이 재민의 팔짱을 끼고 나간다. 트렁크를 들고 가면서도 재민은 좋아서 입이 찢어진다. 들어올 때와는 다르게 두 사람이 다정한 모습으로 집을 나가자 순심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역시 남편의 카리스마는 짱이다. 순심이 식탁을 치우려고 주방으로 가자 고집은 망설인다. 마음 같아서는 달랑 순심을 안아 침대로 향하고 싶지만 자신감 상실이다. 또 쫓겨날까봐 무섭다. 소파에 앉아 어째야 좋을지 고민에 빠진다. 그렇지, 제키가 있었지. 전화라도 해봐야겠다.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누르며 베란다로 나간다. 거실 조명 때문에 베란다도 어둡지 않다. 베란다를 그득 채웠던 화분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니 휑하다. 황량하다. 부디 순심의 마음까지 황량하지 않기를 빌어본다. 형님, 어떻게 됐습니까? 휴대폰 너머에서 궁금증 가득한 제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고집은 지금까지의 사태를 미주알 고주알 보고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다.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놈이 그놈인 줄 알았는데 내가 도움을 얻다니. 옛 성현의 말씀이 틀리지 않는다. 공자님이 그러셨다. 선악계오사 삼인행 필요아사언 이라고. 선악이 다 나의 스승이며 세 사람이 함께하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는 뜻이다. 이제 제키를 나의 스승으로 등극시켜야 할 것 같다.